상식적으로는 나를 치료해주거나 나를 구제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폭행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뭐 왜 대책이 안 서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응급실 같은 데는 정상적인 상황의 노인분들이 찾아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술에 만취를 했거나 아주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제가 그 사람들을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모여 있다 보니까 돌반적인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폭행보다는 다소 무겁게 의료법을 두고 있지만 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적인 사고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이게 그냥 평소에 싸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의사분들을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설비 내지는 보안을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청원경찰을 늘린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의료진도 부족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제대로 처치를 못 받는다는 현실에서 병원 입장에서 또 제가 이런 청원격차를 늘린다는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또 반론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에서는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되고 뭐 새로운 법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도 여전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심지어는 구급대원이 숨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이긴 합니다. 네. 이제 술 취한 시민을 구제하던 소방공무원이 이제 취객한테 폭행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결국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난달 24일에는 갑작스럽게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숨진 사건인데요. 이게 보면 지금 저분이군요. 저렇게 그냥 구급대원들을 계속 때리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장소도 협소한 데다가 차를 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차가 이제 좀 덜컹덜컹 거린다거나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발을 내뻗는다든가 폭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할 수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월 초에 이런 이제 폭행을 겪고 그 이후에는 다시 뭐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니까 이 휴유증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발로 막 차는 모습, 저렇게 저 여성분인데 저렇게 발로 막 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저렇게 이제 응급하게 이제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